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불과 저희가 전일에 코스피 26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라고 했었는데요. 장중에서 처음으로 전일에 2600을 찍게 되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 또한 연중 1000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벤치마크 지수인 KRX 300을 만들기로 한 것 또한 수급적인 요인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동반 랠리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메리츠존금증권연구원에 따르면 4에서 5년간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가운데 둘 중 하나가 좋으면 나머지 하나는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앞으로 두 시장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삼성증권 연구원 또한 현재 시장의 유동성과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위험을 추구하는 심리가 훨씬 세졌고 그리고 기회가 많아졌다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동시에 레벨업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KRX 300 출범에 따른 수급 발생과 그리고 4차 산업 혁신 성장 테마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그동안 셀트리온 삼형제 상승세가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셀트리온의 유가증권 이전 상장 영향이 그다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3포인트 오른 2598에 장을 마치게 되면서 결국에 2600선 고지 돌파를 다음으로 미루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덕분에 양시장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하루였는데요. 이러한 전일 우리 증시 상황부터 먼저 강민정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먼저 전일 마감 동향과 글로벌 증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국내 증시가 지난 거래일 어떻게 문 닫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는 어제 마감과 장중 기준으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중 2600선을 넘긴 건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해줬습니다. 기관의 경우 3,614억 원, 외국인은 3,226억 원 담았고요. 반면 개인은 7,116억 원을 순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전일 개장 시에 14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2,588선에서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이후 고점을 높여가다 오전 9시 20분께 2,600선의 고지를 뛰어넘었는데요. 그 뒤에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30포인트 넘게 올라 장중 2,607.76포인트라는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2,600선을 넘어선 것은 주식시장이 열린 이래로 처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쏟아지면서 2,600선 안착에는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23.43포인트, 0.91% 오른 2,598.19포인트로 전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기세가 좋았는데요.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에 이끌어내면서 920선에 안착한 겁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는 코스피와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었던 양상입니다. 개인들이 어제 하루 1,880억 원을 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68억 원, 87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또 장중 한때 929.35까지 치솟으면서 930선을 위협하기도 했던 코스닥인데요. 결국에는 전날보다 13.93포인트 오른 927.05에 마감됐습니다. 이는 전일 대비 1.53% 오른 수치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의 도약이 두드러졌는데요. 어제 한국거래소가 셀트리온이 3월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데 따라 셀트리온이 9% 넘게 급등하며 32만 8,300원에 마감했습니다. 덩달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8%, 셀트리온 제약도 2.5% 함께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IT주들의 상승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 증시 호황도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지난 새벽 어떻게 마감했는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앞서서 먼저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상위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가장 많은 외국인이 주목했던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외국인의 매기가 많이 쏠리면서 5%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과 현대건설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외국인입니다. 반면 기관은 삼성그룹주에 주목했던 전일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전기와 삼성물산에 모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순매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카카오 종목에 가장 많은 매기가 쏠린 모습이었고요. 하나금융지주에도 많은 물량 출회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 네이버 종목은 이틀 연속으로 팔아치웠습니다. 또 기관의 순매도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LG전자, 현대제철, 그리고 SK텔레콤 순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바이오 업종을 많이 선택했던 전일인데요. 바이로메드와 신라젠 그리고 SFA 종목에도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반면 기관은 서울 반도체를 아주 많이 담은 뒤에 녹십자 랩셀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녹십자 랩셀의 경우 기관의 선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이로메드에도 기관의 많은 매기가 쏠리면서 역시 의료와 바이오 종목에 관심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순매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전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출회했습니다. 또 마크로젠과 CJENM에도 여전히 많은 매도 물량이 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펄어비스를 팔아치웠고 또 신라젠과 메디톡스도 내다 팔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복습해 봤는데요. 이어서 유가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새벽 국제 유가는 사흘 만에 반락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증가 소식에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2월 인도분 WTI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53센트 하락했습니다. 65달러 56센트로 거래를 마친 WTI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월 19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가 12개 증가해 759개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최근 유가 상승 속에서 미국의 원유 채굴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됐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지수는 간밤 연이은 최고치 경신에 따른 부담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새벽 주요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먼저 다우 지수 마이너스 0.67% 기록하면서 26,439.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모두 하락했는데요. 나스닥의 경우 0.5%, S&P 500 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날 지수는 약세로 출발해 장중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최근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데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와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준은 오늘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유럽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였던 간밤 유럽 시장인데요. 오늘도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봅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대비 5.9포인트 아주 소폭 상승하면서 7,671.53포인트에 머물렀습니다. 프랑스 지수도 마이너스 7.56포인트 기록하면서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프랑스 까크 지수 5,521.59포인트 기록한 모습입니다. 또 독일의 닥스 지수도 마이너스 기록했지만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0.12% 하락하며 13,324포인트 선에서 집계됐습니다. 네, 유럽 시장에서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체에 좀 부담이 됐고 금융주의 약세도 시장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반면 파운드 약세는 증시를 지지해줬고요. 오스트리아 반도체 업체인 AMS가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0% 급증하면서 관련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일제히 이끌어냈습니다. 네, 유럽 지수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장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봅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주식 홍조세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는 현재 5.78포인트 빠지면서 보합권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88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면서 2,590선 노려보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소폭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5.7포인트 상승하며 932.7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은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종목들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예상 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으로 확인해 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대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50만 원 선 겨우 지지해주면서 전일 대비 6만 원가량의 약세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보다 1,000원 오르면서 15만 5,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보겠습니다. 포스코는 0.7%대 마이너스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3,000원 하락하며 38만 9천원 선에 거래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1%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2,500원 마이너스 기록하며 24만 7,500원에 장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이 3.4%대 큰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1,200원 올라 33만 8,500원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 오쇼핑입니다. CJ 오쇼핑은 마이너스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하락하면서 22만 2천원에 거래 출발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으로 파라다이스입니다. 마이너스 1.2% 역시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300원 하락하며 23,800원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또 전일 기관의 많은 선택을 받았던 서울 반도체는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0원 상승하면서 28,2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국내 시장 시작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에 또 어떤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특징을 보였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1부 먼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에 2,600포인트 넘으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는 전거래일보다 23.43포인트가 상승한 2,598.1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사흘째 사자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 3,235억 원의 순매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5거래일 연속의 순매수세를 나타내면서 3,599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반면 개인은 7,098억 원 정도 물량 많이 더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서 업종들도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건설업 등이 모두 2%대 상승 흐름을 보였고 종이목재와 화학, 운송 장비와 유통업, 금융업과 증권 등이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철강금속과 의료정밀, 통신업 등은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오며 0.87% 가까이 올랐습니다. 256만 1,000원에 장을 마쳤고 5거래일 연속 역시 빨간불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26%가 내렸습니다. 75,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포스코와 KB금융 등이 내렸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JP모건의 매수 보고서가 나오면서 5.14%가량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본업 안정과 계열사 지분가치 부각에 따른 재평가 기대감으로 4.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차와 LG화학, 네이버와 삼성생명,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SK 등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가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정유주들이 동반 강세였습니다. S-오일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6%를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거래를 마쳤고 롯데케미칼도 4.18% 올랐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의 IT 사업을 맡고 있는 신세계 INC는 20.54% 가까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양장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교보증권과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과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와 한국금융지주 등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일제히 경신했습니다. 550개 종목이 상승했고 272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3%, 13.93포인트 상승한 927.0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00억 원과 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어제는 1,885억 원가량 물량 많이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뚜렷하게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IT 종합과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서비스, 음식료, 담배,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 등이 내렸던 반면 정보기기와 반도체, IT 부품 등이 올랐습니다. 특히 제약과 유통 등이 각각 4%를 웃도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 운송은 무려 6.05% 가까이 업종지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오는 3월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점점 키워 9.43%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등도 각각 6%와 2%를 웃도는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셀트리온의 회계 등이 종합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만큼 다음 달 8일 전까지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인 이후에 2, 3일 내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게 되고 코스피 200 지수에는 3월 중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이로메드는 개발하고 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의 미국 시장 파이프라인 가치가 최소 5조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받으면서 5.69% 상승 마감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신라젠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티슈진과 포스코캠텍 등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CJ E&M과 메디톡스, 펄어비스와 로엔,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과 코미팜 등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며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5,700억 원가량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보안 관련주인 한컴시큐어가 7.44% 올랐습니다. 또 이딴 대형 화재 소식으로 소화 설비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파라텍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세화 PNC와 에이티넘 인베스트, 파라텍과
제이스테판 등 6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상승했던 종목은 656개 종목, 하락 종목은 521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7원 상승한 1065.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2.55포인트 상승한 339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양장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DK락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 밸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DK락이 수소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 충전소용 초고압 밸브 국산화 개발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DK락은 수소 충전소용 초고압 밸브의 국산화 개발 국책과제 추진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수소 충전소 고압용 실링 소재와 설계 기술 개발, 또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국내 안전기술 개발과 함께 개발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 시험평가를 통한 제품 최적화 사업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소를 급속 차단하는 초고압 밸브의 기술은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DK락이 수소 충전소 압축 시스템과 저장 시스템, 라인 분배 시스템 등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초고압 자동 차단 밸브의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이 제품이 고가의 부품인 만큼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DK락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종가와 마찬가지로 5,69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상한가 기록했던 파라텍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화 설비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파라텍이 강세를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방 관련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파라텍은 1973년 창업한 이후 스프링클러 헤드류와 또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밸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 국내 최초로 소방 제품에 대한 국가 검정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신축 배관과 스프링클러, 그리고 밸브 제품 등에 대한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자체 품질 검사 시행과 국내 유일의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파이프와 피팅류 제품 등에 대한 인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급상승 흐름 보였던 파라텍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6%에서 17%를 웃도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100원가량 상승한 7,55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강세 흐름 보여오고 있는 신세계 INC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온라인 사업 강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는 신세계 백화점과 온라인몰, 그리고 신용카드 통합 결제 시스템인 SSG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 26일 이마트와 신세계가 온라인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재합병해 별도의 온라인 사업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규 법인에는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아마존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의 등장으로 유통사업에서도 IT와의 융합이 점점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신세계 INC는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의 유일한 IT 기업으로 그룹의 다양한 미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신세계 INC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5.19% 가까이 낙폭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7,000원 가까이 하락한 12만 8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종목입니다. 썬데이토즈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썬데이토즈가 신작 모바일 게임의 흥행이 글로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썬데이토즈는 최근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에 이어 위베어 베어스 더 퍼즐까지 흥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니팡 이후에 이렇다 할 인기작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신작 게임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국내보다 인지도가 더 높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2분기 중에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며 현재 미국에서 매출 순위 7, 8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과 유사한 게임이기 때문에 해외 흥행과 매출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썬데이 토즈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까지 총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주가는 3.6% 가까이 상승하면서 33,0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의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01%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3,629.34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엔화가 전일의 일본 시장에서 등락을 반복한 가운데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중에서 니케이 지수는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각원지수입니다. 0.67% 상승한 11,221.81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99% 밀려나게 되면서 3,523포인트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의 시세 조정 경고가 나와주게 되면서 하락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고요. 네, 그렇다면 1월 30일 화요일 우리 시장 출발 상황으로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어제 각각 많이 올랐었던 양장 지수였습니다. 현재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는 조정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움직임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0.23% 가까이 낙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6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현재 시각 2,591.88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9% 가까이 하락하면서 926.43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늘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업종별로 역시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서 반은 상승하고 반은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많이 올라와주는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현재 2.09%가량 상승 흐름 포착이 되면서 오늘 동성제약과 대웅제약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와 영진약품 동반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뒤를 이어서 오늘 건설주들의 흐름이 또 역시 좋은데요. 1.82% 상승하게 되면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역시 좋은 모습 오늘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과 은행 업종 그리고 유통 업종도 오늘은 선방하게 되면서 소폭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과 음식료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도 역시 현재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확인이 되는데요. 1.68%가량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1%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삼화전자와 삼성 SDI 그리고 아남전자 종목까지 모두 약세 흐름 현재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정밀업종도 1.51%가량 주가가 밀려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보험업종과 전기가스 그리고 증권업종과 섬유의복업종도 0.5% 내외로 현재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업종별 분위기부터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삼성전자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1.72% 빠지게 되면서 현재 전기전자 섹터도 같이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51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2% 넘게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전기전자 같이 밀려나고 있고요. 2.12% 빠지게 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73,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0.72% 역시 빠지게 되면서 오늘 13만 8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는 GS건설 종목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를 또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44% 올라와 주게 되면서 양호한 실적 전망에 오늘 장초반부터 상승 탄력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GS건설 현재는 32,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산업도 역시 동반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69% 올라와주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44,95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 이 종목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 행진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 특히 제4공장 설립 가능성 소식에 오늘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45만 4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현재 삼성생명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68% 주가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12만 7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I 종목도 같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1.20%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만 6천 원 선을 가리키게 되면서 특히 기관들이 삼성 SDI 9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는 업종으로는 운송업종이 포착이 됩니다. 1.61%가량 빠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반도체와 디지털 업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와 의료정밀 업종도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1% 넘게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락 문화 업종과 IT 종합 그리고 방송 서비스와 기계 장비 업종도 현재 1% 가까이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금속 업종과 통신 서비스 그리고 IT 부품과 음식료 담배 모두 현재 같이 밀려나게 되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은 기타 제조 업종이 확인이 됩니다. 또한 유통업종과 제약업종도 오늘 소폭의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그래도 힘을 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업종과 종이목재 업종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로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역시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오늘 1% 넘게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1.25%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33만 1,900원 선을 가리키게 되면서 오늘도 일단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로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주가 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로엔은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음원과 음반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늘은 일단 주가 2% 넘게 빠지게 되면서 11만 1,100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신라진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는 1.64% 올라와주게 되면서 현재는 11만 1,700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현재 바디텍메드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디텍메드 현재 3.92% 밀려나고 있고요. 점점 더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현재 2만 800원 선을 가리키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인터로조 종목도 역시 동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3.55% 하락하게 되면서 46,1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W게임즈 종목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77% 하락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현재 59,700원 선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패턴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5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면서 554억 원가량 역시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현재 742억 원가량 6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현재 시각 1214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3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92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1억 원 정도 물량 덜고 있는 반면 현재 개인이 428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은 691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현대제철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리포트에서 저평가에서는 이제 벗어날 시점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4분기 실적 리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2017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 791억 원, 영업이익은 3,311억 원, 당기순이익은 7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별도 기준의 매출액은 4조 3,753억 원과 영업이익은 2,99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과 믹스 개선이 진행됐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과 4분기 생산 설비의 일부 가동 중단,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 SCC의 판매 감소 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는 불리했었던 환율 환경에 따른 외환 관련 손실과 기존 설비의 손상 처리가 진행됐고 법인세율 변경 적용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감소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은 부진했었던 4분기 실적 리뷰부터 진행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는 저평가 시점에서 벗어날 시점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편 2018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조 2,75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5,035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조 228억 원, 그리고 별도 기준 매출액은 17조 6,969억 원가량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봉이원각류의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특수강 부분의 조업 안정화와 그리고 순천의 CGL 가동 등은 외형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2월 예정인 자동차 강판 가격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분과 작년보다 낮아진 완성차 그룹의 판매 불확실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우려는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이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서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의 빠른 변화가 소재와 부품 기술을 보유한 현대제철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연구 개발 제품에 대한 매출 발생과 함께 밸류에이션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8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 본 현대제철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는 큰 낙폭을 시현했지만 오늘장 하루 만에 바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1.21%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600원 가까이 상승한 58,400원 상단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제철 종목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썬데이토즈 종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리포트 제목에서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제목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지난 1월 9일에 신작 모바일 게임인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이 출시된 이후에 꾸준한 매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만 먼저 출시된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은 1월 26일 현재 다운로드 약 120만 명, 그리고 사전 예약자 수 200만 명, 일평균 사용자 수 40에서 50만 명으로 유명 IP임이 알려지면서 다운로드와 사용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사용자당 유료 아이템 구매 역시 대표 게임인 애니팡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게임 시장은 유명 IP에 기반한 게임 흥행률이 높아지면서 이 IP에 대한 가치와 함께 IP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베어베어스는 전 세계 192개국에서 약 4억 명이 시청하고 있는 글로벌 만화 채널 카툰 네트워크에서 2015년부터 방영된 애니메이션입니다. 현재에도 시즌3가 방영 중인 글로벌 IP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인지도가 더 높은 북미와 유럽에서 2분기 중에 신작을 역시 출시할 예정이며 현재 미국에서는 매출 순위 7위와 8위를 기록하고 있는 꿈의 집, 꿈의 정원과 유사한 게임이기 때문에 해외 흥행과 함께 해외에서의 매출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판단을 오늘 리포트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작 게임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게임 사업별로 자세한 동향 짚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애니팡 수익 이외에 이 신작 라인업의 부재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은 실적 부진과 그리고 감소를 겪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작 매출 추가와 그리고 해외 매출 증가로 인해서 2018년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과 그리고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를 잇따라 흥행시키게 되면서 기존의 40대 이상의 고연령층 위주의 유저에서 이 모바일 게임 충성도가 높은 10대에서 30대까지 유저층, 이 사용자층의 저변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썬데이 토즈는 2018년도 상반기에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의 일본 출시를 했고요. 출시를 또 앞두고 있고요. 이 페이스북을 통한 HTML5 게임 출시와 더불어 이 하반기에는 자체 개발 신규 퍼즐 게임 출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 위베어베어스 더 퍼즐의 매출 추정은 이 모바일 게임의 흥행 변동성을 감안해봐서 이 보수적으로 이 국내와 해외에 각각 일매출 1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2018년도 예상 EPS 3,200원에 이 국내 5개 게임사 평균 PER인 15.9배를 적용을 해서 오늘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51,000원을 잡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확인해본 썬데이 토즈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어제장에서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던 썬데이 토즈였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 구간에서 2.2% 정도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700원 상승하면서 32,55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썬데이 토즈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로엔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멜론과 카카오로 로엔이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4분기 실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지난 2017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55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68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소폭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멜론의 유료 가입자 수가 2017년 말 기준으로 4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콘텐츠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연말에 멜론 뮤직 어워즈와 함께 신인그룹 관련된 프로모션과 그리고 드라마 제작 사업 관련 비용 등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로엔 종목 4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최근에 카카오와의 협력 관계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로엔은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음원 시장 성장의 수혜를 지속 향유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멜론의 인앱과 그리고 카카오의 인공지능 등 이 카카오 채널 내 멜론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서 이 카카오와 전략적 시너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에 힘입어서 가입자 성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이어지게 되면서 약 500만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 로엔은 이 멜론을 통해서 B2C 디지털 음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앨범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덕션과 그리고 투자, 유통하는 B2B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이 부분 역시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음반 시장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이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이한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내 1위 유통사인 로에는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내 기획사 중에 하나로 향후 흥행 아이돌 제작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로엔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음원 소비 확대가 견인하고 있는 로엔의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동안 디레이팅 요인으로 꼽혔었던 음반 매출이 이 아이돌 팬덤이 견인하고 있는 국내 음반 시장의 성장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 콘텐츠 제작 부문도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용 밸류에이션은 일단 없다라는 판단이 나와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매수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이번에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에 13만 원에서 이번에는 15%가량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1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로엔 종목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로엔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장에서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64%가량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3,000원 빠지면서 11만 5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로엔 종목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전력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하반기를 기대해보자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실적에 관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한국전력의 4분기 매출액은 15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0.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하지만 이 주택용 누진제 조정의 영향으로 단가는 0.1%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5,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4%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석탄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과 LNG 판매량의 감소로 1년 전보다 1.3%가 증가한 4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력 구입비는 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낮은 원전 이용률로 인해서 전력 구입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S&P는 유가 상승과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비용 등으로 인해서 이 방패물 관리비와 해체 충당금 상승분 2,800억 원이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감익은 불가피한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부진했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실적 개선의 3요소와 함께 주가,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 3요소로 원전 가동률과 전기요금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를 꼽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비용 절감에는 긍정적이지만 유가와 석탄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상승이 반영이 되는 시차를 감안해 봤을 때 상반기에도 연료 단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한 환경부는 발전용 연료의 세제 개편과 더불어서 사회적 비용 부과 등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서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원전 가동률 정상화가 기대가 되면서 산업용 경부화 요금 인상도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경우는 연구 용역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4분기 영업이익은 낮아진 원전 가동률과 원전 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시장의 기대치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한국전력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그동안 약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추정치 기준 PER과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목표 주가도 일단은 내려잡았습니다.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투자에게는 매수를 제시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내려잡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한국전력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끝으로 오늘장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28% 정도 강보 합권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 100원 상승한 36,3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전력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리포트 한번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개장 특징주 주목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보기술 IT주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 부담에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오늘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 시각 함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현재 1.4%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36,000원 빠지면서 252만 4천원 선까지 물러났는데요. 또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 330억 원이 넘는 팔자세에 나서면서 업종 지수가 전일보다 300포인트 넘게 내리는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전 업종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와 삼성 SDI 등도 줄줄이 내림세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그룹주들은 오늘 탄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함께 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1.14% 전거래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500원 상승한 4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4공장 증설에 대한 열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44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한국투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3공장에 이어 4공장 설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4공장은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어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으며 3공장과 동일한 규모의 생산 능력, 즉 18만 리터의 연매출 8천억 원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다음 종목은 엠플러스입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 장비업체인 엠플러스가 SK이노베이션과 3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엠플러스는 2차 전지 제조 설비를 위해 SK이노베이션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32억 원으로 엠플러스의 2016년 매출액 280억 원 대비 11.5%에 달합니다. 이 시각 엠플러스 종목은 현재 전일 대비 1.69% 상승하며 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SK이노베이션은 현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신규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어 전기차 배터리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엠플러스는 이번 계약으로 SK이노베이션의 서산 배터리 공장 7호 라인 신설에 따른 2차 전지 제조 설비를 제작합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이 시각 AT젠 종목도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T젠은 녹십자 랩셀과 정밀 면역 검사용 의료기 NK뷰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에이티젠 현재 전일 대비 400원 상승한 2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오름세를 띠는 양상인데요. 에이티젠은 녹십자 랩셀과 지난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NK뷰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매출에 있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알려져 있고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차 년도의 약정 금액은 총 3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의료재단과 체결한 공급 계약에 비교를 하더라도 약 4배 이상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에이티젠은 대형 수탁기관인 녹십자 랩셀이 보유한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기본 검사 물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NK뷰키트 사용 의료기관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들썩이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 높은 상승률 잡히는 종목 동성제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5.7% 넘게 오르면서 상한가 근처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2,120원 강세 뛰면서 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은 췌장암 광역학 치료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장 상승률 높은 종목 이어서 평화산업도 20%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70원 상승하며 3,52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삼화전자가 오늘 1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250원 내리면서 6,810원에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홀딩스도 8%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전일 대비 650원 하락하며 7,5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하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리캠 종목입니다. 100억 원 규모의 시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자금 조달 기대감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5원 상승한 1,84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DNC 미디어입니다. 전일 대비 8.9% 하락하며 1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진매트릭스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8.8% 내리면서 5,18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와 함께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는데요. 제목으로 목표 마이너스 의심은 현실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2018년은 또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1월 달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1월 증시를 돌아보고 2월 증시를 또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월 국내 증시 상황부터 한번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번 달 증시가 지난 연말 부진에서 벗어나서 2018년에 기대를 높이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매기가 분산됐다는 분석입니다. 가파른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주에 대한 센티먼트가 냉각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거래소 이전 효과가 선제적으로 반영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급등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쏠림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펀더멘탈 모멘텀에 대한 평가보다 유동성 환경이 단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흐름이 진행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리포트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번 달 증시 상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리포트의 분석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달 국내 증시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일방적인 상승 흐름이 과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기술적 조정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전환시킬 뚜렷한 악재가 제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나친 고민이 오히려 시장의 진입 기회를 실기하게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저변동성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추세에 편승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바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정 섹터와 테마주에 집중이 됐었던 매수세가 확산되는 과정에 업종 간 선순환 가능성도 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보증권에서는 2월 달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2,5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 선을 제시를 했는데요. 1분기 기간 동안에는 현 추세의 연장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추천 업종과 테마로는 화학과 유통, 그리고 금융과 제약업종 등을 탑픽으로 제안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좋을지 전략 알차게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만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